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땡땡코인 상승 시그널 포착 결국 오른다고 희망 회로를 가득 돌렸더니 진짜 올려줬습니다. 형님이 올라주니 아우들 따라가는 모습들 굉장히 좋았고, 먼저 비트의 움직임을 보면 그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하단 부근 저항을 뚫고 다시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매매를 한다 했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있긴 한데 제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비트가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46K, 52K까지 올라갈 수 있지 여기도 못 오는데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목까지 모두 다 수익을 다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 자료들 준비했고요. 시청 끝까지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근 2주 동안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이 금리에 더 민감해지고 투자자들이 연준의 매파적 전환에 적응하면서 암호화폐 펀드 또한 2주 연속 유출세를 보여줬습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암호화폐 펀드는 4월 15일까지 7일 동안 9,700만 달러,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순유출이 있었고, 이 전주에 유출된 1억 3,400만 달러의 대부분이 미국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유출이었고,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초부터 4만 달러 안팎의 거래가 됐으며, 이더리움에 초점을 맞춘 펀드는 2,700만 달러의 유출이 발생되었고, 전주 1,530만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카르다노와 솔라나 중심의 펀드는 모두 70만 달러의 유출이 있었고, 다중자산 펀드는 530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기관들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엔 5월 초 FOMC 금리 인상 일정이 있는데 대부분 0.5%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 0.5%가 상승하더라도 위험자산 시장인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하락들이 선 반영이 된 상태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카바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이슈입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번역해보면 카바 메인넷이 3주 후에 출시된다고 하고 코스모스와 이더리움 생태계 연결, 30개 이상의 프로토콜 배포, 전체 EVM 개발자 인프라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인의 가치, 펀디멘탈보다는 호재를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카바 같은 경우에도 코스모스와 이더리움 생태계 연결, 30개 이상의 프로토콜 배포, 전체 EVM 개발자 인프라 지원, 저는 딱히 크게 관심이 없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메인넷을 언제 하는지 그 일정입니다. 우선 예정된 날짜는 제가 커뮤니티나 여러 곳을 봤을 때 5월 5일인데 이 날짜는 변경될 수도 있으니 만약 변경이 될 경우엔 제가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둘 것이고요. 우선 이 메인넷이 뭔지 알아야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판단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인넷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메인넷은 메인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성뿐만 아니라 다른 D앱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 메인넷은 안드로이드의 OS, 아이폰의 iOS로 비유하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넷을 알면 이 코인과 토큰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코인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토큰은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토큰은 자체적인 메인넷이 없으며 다른 플랫폼 기반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즉 코인을 기반으로 토큰이 생성이 됩니다. 메인넷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제작한 다음 암호화폐에 공개를 합니다. 또한 테스트넷을 운영하면서 독자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이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지갑 생성과 거래소 연결 문제 등 안정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개발자는 GitHub를 이용해 현재 얼마나 개발 중인지 서로 공유하고 수정하며 진행합니다. 테스트넷이 성공하면 메인넷, 릴리즈가 됩니다. 메인넷은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거래소, 개인 지갑 거래 간 트랜잭션을 비롯해 생태계를 구성하고 코인 지갑을 생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토큰은 이제 메인넷을 보유한 코인이 됩니다. 메인넷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은 우선 상장 기준 중 하나가 메인넷 구축 여부를 뽑기도 합니다. 이제 메인넷 장점을 보면 첫 번째로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메인넷을 하지 않으면
타 네트워크의 디앱으로서 동작밖에 하지 못하지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독자적인 기능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력입니다. 메인넷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력을 증명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력인데 메인넷을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술력과 신뢰성. 기업에게는 투자자들에게 기술력과 신뢰를 줌으로써 투자를 더욱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치 상승과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D앱에 대한 개발과 생태계 구축으로 기업의 가치 상승과 확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메인넷의 단점은 개발 기간인데 메인넷이 개발되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인넷에 대해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아무래도 메인넷 일정이 있을 때 코인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일 겁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 예시를 하나 준비했고 크립토닷컴 체인은 2021년 11월 8일 메인넷인 크로노스를 출시했습니다. 당일 최고 21%까지 상승을 했으며 472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카바 메인넷 일정처럼 만약 그 전 3주 전에 매수를 했다면 고점에 팔지 못하더라도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메인넷을 한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두가 생태계 확장에 성공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메인넷 일정이 있을 때 높은 확률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호재로 판단해 매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움직임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도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38,200달러로 하락한 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바이더딥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이 39,0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트레이더들이 업계를 적극적으로 이탈하거나 자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 거래 세션과 비교했을 때 반등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주말 거래량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 주말장은 굉장히 지루한 이유가 납득이 가고 우선 지금은 신규 유입된 자금,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각 거래소마다 거래 대금, 거래량도 예전처럼 크게 터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은 빨리 세계 경제가 안정되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으로 새로운 신규 자본 그리고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빨리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언급한 카바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수익 보는 코인이 아니라 5월달 메인넷을 목표로 잡고 메인넷 호재가 있었던 경우 대부분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오늘도 이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